안녕하세요, 복루입니다. 오늘은 25년 11월 26일 오전 9시 59분입니다. 오늘도 복귀 내용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비트코인 30분, 그리고 테더 30분, 비트코인 4시간, 그리고 질문과 답변, 그 다음 미국의 중요 발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오늘도 영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어때요? 주구장창 횡보만 해줘가지고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이 되게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짧고 굵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귀 가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대략 80K에서 바닥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80K에서 바닥이 나온 게 맞다면 최소 못해도 주봉 21선까지는 올라간다, 상승한다. 왜? 이 패턴이 대략 비트코인 13년 동안 깨진 적이 없던 패턴이기 때문에 주봉 61선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재차 주봉 21선까지 올라온다, 상승한다. 이 패턴은 단 한 번도 10년 이상 깨진 적이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봉 21선, 이번 주 주봉 21선이 대략 비트코인으로 치면 105K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소 105K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30분, 비트코인 30분 차트 가서 보면, 저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원래라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상승 쐐기형 패턴이 출현하면 어때요? 고점이 나온 거다, 고점이 잡힌 거다, 고점이 이제 곧 출현한다. 그래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오면 원래는 어때요? 하방으로 대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크게 하방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전에 있던 여기 고점을 높여줬죠. 고점을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계속적으로 고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고요. 저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 저점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다우 이론에 의해서 30분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차트다. 그래서 저는 캔들 쪽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상승으로 가는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평선을 좀 켜보면 보시면은 이평선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략 여기서부터 대폭락이 나왔죠. 비트코인이 대략 107K, 여기 최고점이 대략 107K 부근이거든요. 107K 여기서부터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보시면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초록색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초록색 이동평균선만 제가 놓고 보면 여기 고점에서부터 초록색 이동평균선 깔짝하고 떨어졌죠. 또 초록색 이동평균선 맞고 크게 떨어졌죠. 근데 지금 와서 본다면 이평선으로 봤을 때 초록색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고 또 이 위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지금 형국이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초록색 이평선 위에서 매물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평선으로 보더라도 초록색 이평선 위에서 원래는 이렇게 저항 맞고 하락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하락하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는데, 지금 80K 이 바닥 기점으로 초록색 이평선 위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초록색 이평선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테더 차트로 가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더로 봤을 때는 지금 반대로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세기형 패턴이 이렇게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지는 않고 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초록색 이평선 한번 켜볼게요. 초록색 이평선 한번 켜서 보면 얘가 크게 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테더 차트로 봤을 때 크게 올라간다. 테더 차트로 봤을 때 크게 상승했을 때는 초록색 이평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초록색 이평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죠? 초록색 이평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다. 여기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쭉 이평선 위로 매물대 만들어주면서 그 위에서만 얘가 놀았죠? 초록색 이평선 위에서만 놀았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여기 고점을 기점으로 초록색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고 지금 봤을 때 초록색 이평선 위로 계속적으로 저항받고 떨어지는 그림이 보입니다. 초록색 이평선 저항받고 하락하고 초록색 이평선 저항받고 하락하고 초록색 이평선 저항받고 하락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가 여기가 고점이 나온 게 맞다면, 테더로 이 구간에 고점이 나온 게 맞다면 초록색 이평선 밑으로 강력하게 하방으로 내리꽂는 그림이 연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연출이 된다. 그죠? 왜? 상승장. 한마디로 테더로 봤을 때는 현재 상승장이죠. 상승장입니다.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상승장이고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이다. 근데 테더로 봤을 때는 이 상승장이 유지가 되려면 초록색 이평선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고점을 기점으로 어떻게 됐다? 초록색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다. 초록색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얘가 이 구간이 고점이 맞다면 초록색 이평선 저항 맞고 하방으로 크게 빠져야 됩니다. 크게 빠져야 된다. 크게 빠져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초록색 이평선 밑에 캔들이 위치해 있다. 초록색 이평선 밑에 캔들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평선으로는 괜찮은데, 이평선으로 볼 땐 좀 괜찮은데 지금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냐. 여기서 지지 나왔고 보시면은 지지라인, 여기서 지지라인 나오고 올렸죠. 그리고 또 여기서 지지라인 나오면서 올렸고요. 그죠? 또 여기서 지지라인 나오면서 올렸고 또 여기 지지라인 나오면서 올렸다가 결국에는 하방으로 뚫리는 척 했는데 결국 다시 한번 또 채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 고점 맞고 하락하고, 그리고 여기 고점 맞고 지금 또 하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항 맞고 진짜 미친듯이 크게 빠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는 그림이 나와야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최소 주봉 21선 105K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상단 저항선을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단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을 상방으로 뚫지 않고 하방으로 내려 꽂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도를 해보면, 테더 차트 작도를 해보면 파란색 저항선 맞고 하방으로 크게 하락해야 한다. 그래야 비트코인은 주봉 21선 대략 105K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 105K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테더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작도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현재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고 저항 맞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연출이 되는데 저항 맞고 하락하고 저항 맞고 하락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항 맞고 진짜 크게 빠져야 됩니다. 크게 빠져야 된다. 이 지지라인, 여기 지지라인, 검은색 지지라인, 이 검은색 지지라인을 하방으로 뚫고 크게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거는 파란색 상단 저항선이 상방으로 뚫리냐, 또는 검은색 하단 지지라인이 하방으로 뚫리냐, 이걸 봐야 된다. 상방으로 가냐 하방으로 가냐. 만약에 테더 차트가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 꽂으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크게 올라가겠죠. 반대로 테더 차트가 이 파란색 저항선을
상방으로 뚫고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은 재차 크게 빠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테더 차트 키고 나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을 상방으로 뚫을지 또는 검은색 지지라인을 하방으로 뚫을지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4시간 차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보조지표를 활용한다. 보조지표를 적극 활용한다. 그래서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좋은 시그널이 나온 게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이거거든요. 보시면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고점을 치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저점이 갱신이 안 됐습니다. 얘가 여기 고점을 치고 이런 식으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빠지면서 얘가 하방으로 크게 빠져야 되는데, 내려갈 거면 하방으로 크게 내려갈 거면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이렇게 빠지면서 비트코인 저점도 갱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비트코인 저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지표 머니플로우 인덱스 지표가 하방으로 크게 빠지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저점이 올라갔다. 저점이 상승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저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형태인데 비트코인의 저점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되게 좋은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보조지표상 하방으로 지금 빠지는 그림인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버티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림이 연출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때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질문과 답변, 미니 알트 불장 오냐? 저는 이거는 진짜 도저히 조금 예측이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21년도 불장에서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도 따라서 올랐다. 또는 21년도 불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횡보 또는 하락하면 알트코인은 오히려 올랐다. 21년도 장세는 그랬어요.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돈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풀리면서 유동성이 되게 풍부했을 때 2021년도 불장 때는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알트코인도 따라 올라갔고요. 비트코인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고점 부근에서 하락을 했을 때 알트코인 개박살 나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장이 왔습니다. 불장이 왔다. 근데 지금 2024년도 그리고 25년도 이거를 알트코인 불장 장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알트코인도 따라서 하락한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상승하는데 알트코인은 어때요? 상승률이 저조하다. 상승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에 비해 알트코인은 오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괴리감이 있었잖아요. 2024년도에 어떤 괴리감이 있었냐?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하는데 알트코인의 대장이라는 이더리움은 신고점을 갱신 못했어요. 신고점을 갱신 못하고 하방으로 처박혔잖아요. 개박살 났잖아요. 2024년도에. 기억나죠?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이 시장에서는 정말로 우상향을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처럼 나스닥처럼 계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코인은, 그런 차트는 비트코인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비트코인밖에 없다. 이더리움조차 비트코인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알트코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계에 2등이 나는 코인 1장이 뭐예요? 비트코인이잖아요. 2장이 이더리움이죠. 근데 1등과 2등 차이가 너무 심하다. 1등 같은 경우는 오르면 많이 오르고 떨어져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진다고 뭐 2배, 3배 빠지고, 비트코인 오를 때 비트코인 오르는 것보다도 상승률이 저조하고, 그런 코인이 많았어요. 이번 장세에 그런 코인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 불장 같은 경우는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긴 요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많은 알트코인이 생겼다, 이거 하나, 플러스 기관이나 또는 뭐 나라, 그쵸? 뭐 헤지펀드, 뭐 이런 여러가지 기관들에서는 비트코인을 주로 매집한다. 알트코인을 매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코인? 비트코인을 매집한다. 그래서 모든 자금이, 유동성이 비트코인만 쏠린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알트코인은 괴리감 있게, 비트코인과 괴리감이 심하게, 비트코인은 많이 오르는데 알트코인은 올라봤자 저조하게, 진짜 이 상승률이, 상승폭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알트코인 이제 안 합니다. 차라리 알트코인 할 거면은 비트코인 선물 저비율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알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는 현물 ETF 승인된 이더리움만 조금 희망이 있지, 다른 알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모르겠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처럼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줄 수 있냐,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하는 미국의 나스닥 차트처럼 계속적으로 우상향 해주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줄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의문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오로지 비트코인만 우상향하고 비트코인만 최후의 코인으로 남을 거다. 여러가지 코인이 상패가 될 수 있겠죠. 뭐 솔라나, 에이다,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코인들도 까딱하다가 잘하면은 사라질 수도 있다. 변화에, 한마디로 코인 시장의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근데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에 뭐 적응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 그냥 뭐예요? 가치를 띄울 수 있으니까. 가치성이 있으니까. 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뭐 에이다나 뭐 솔라나 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나 가치가 있어요, 나 쓸모가 있어요 라고 계속적으로 향상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빛이 나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금같이 비트코인은 그런 포지션에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니 알트코인 부장 올 수 있냐. 2021년도에는 미니 알트코인 부장 왔어요. 21년도에는 미니 알트코인 부장 왔습니다. 언제?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언제 비트코인 부장이 왔냐면,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면 이때 왔습니다. 이때. 언제 왔냐, 제가 보여드리면은 미니 알트코인 부장이 언제 왔냐. 이때 왔어요. 이때 왔다고. 이때 왔어요. 이때가 언제냐, 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여기 69K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32K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올려줬냐, 여기 48K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알트코인 불장 왔어요. 이때 알트코인 미니 불장 왔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왜? 제가 2021년도 때 알트코인 불장 겪어봤고요, 2021년도 하락장도 겪어봤습니다. 2021년도 다 겪어봤어요. 알트코인 불장도 겪어봤고 2021년도 하락장도 겪어봤다니까요. FTX 사태도 제가 겪어봤고, 뭐 솔라나 상폐될 뻔한 그런 사태도 겪어봤습니다. 루나 사태도 겪어봤고 다 겪어봤다니까 저. 근데 이때 있죠, 32K까지 하락했다가 거의 반토막 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줬을 때 비트코인이 대략 몇 프로 올려줬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6% 올려줬을 때 고점에서부터는 대략 몇 프로 빠졌냐, 고점에서 52% 빠지고
고점에서 52% 빠지고 32K 여기서 46% 올려줬을 때 이때 미니 알트코인 부정 왔어요. 이때 미니 알트 부정 왔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미니 알트 부정 왔다. 이때 미니 알트 부정 왔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뭐 이런 코인들 있죠. 이런 코인이 뭐 100%인가 200%인가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 100% 오르는 코인, 뭐 200% 오르는 코인, 아니면 뭐 대개 한 몇십 프로 오르는 코인, 그런 미니 알트코인 부정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그렇다고 어때요? 알트코인들이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어요. 알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했다. 근데 이때 미니 알트코인 부정이 왔었다. 그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도 봤을 때 보시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최고점 126K 여기 있죠. 여기 126K에서 여기서부터 대략 몇 프로 빠졌냐? 50%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여기서부터 대략 이 80K까지 36% 빠졌어요. 36%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가면 미니 알트코인 부정 오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 이거죠. 왜?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장세를 보면은 비트코인만 오르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따라서 못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2021년도 때는 미니 알트코인 부장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이 과거의 패턴처럼 여기서 미니 알트코인 부장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2021년도 때는 미니 알트코인 부장이라도 왔는데 근데 2024년도, 2025년도 이 알트코인 부장을 겪어보면서 제가 경험으로 느끼는 거는 과연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최소 못해도 105K까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알트코인 부장이 올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전 모르겠다.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2024년도 2025년도 겪어보면서 비트코인 오르는데 알트코인은 어때? 비트코인 오른 만큼 그 발바닥만큼도 못 오른 코인도 많은데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개박살 나는데 과연 알트코인이 크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저는 좀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알트코인 부장 올 수 있죠. 알트코인 부장 올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78K 후에 상승장 오냐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로 시작하는 분의 그 관점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분이 봤을 때는 70K 구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된 후에 그 다음에 2차 상승장이 시작된다. 2차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1차 상승장을 비트코인을 떴을 때 15K에서 대략 126K까지 상승했다라면 70K 바닥이 형성이 된 후에 그 다음에 2차 상승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도 저도 확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보시면은 여기 제가 바닥을 표시한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78K, 여기 바닥이 76K, 여기 바닥이 74K. 그러니까 여기 바닥을 그냥 뚫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여기서 매집하면은 어느 정도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100% 넘어서 1000% 롱자리입니다. 여기는 1000% 롱자리다. 여기 오면은 그냥 개나 소나 다 먹여주는 자리예요. 여기 78K, 76K, 74K.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당연히 저도 롱을 들어갈 건데 여기서 현물을 매집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매수 아예 안 할 겁니다. 현물 매수도 안 할 거고 저는 차라리 현물할 바에야 비트코인 저배율 할 것 같아요. 2배나 3배 저배율 할 것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이 만약에 온다면 당연히 저도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진입할 겁니다. 비트코인 롱 포지션 진입할 거고 만약에
진짜로 시즌 종료라면은 여기까지도 열어둬야겠죠. 여기까지 열어놔야 된다. 여기 78K, 76K, 74K 여기 라인 깨지잖아요. 앞다리 7자 깨지면 그 다음에 바닥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53K, 48K, 51K 여기 여기 여기마저 뚫리면 이제 어디까지 하락하냐? 그 다음에는 여기 24K까지 하락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진짜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와봤자 여기서는 반등해주지 않을까. 한 50K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격 방어가 되지 않을까. 최저점이 한 대략 한 40K에서 50K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최저점이 시즌 종료가 맞다면 40에서 한 50K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20 몇 K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는 진짜 오바고 여기까지 가는 건 진짜 오바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매물대 있는 라인이 여기 그 다음 매물대 있는 라인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이 형성이 되냐 아니면 여기서 바닥이 형성이 되냐 둘 중 하나인데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 오면은 당연히 롱 매집할 거고 여기 구간 또 오면은 롱 매집할 겁니다. 이 두 구간에서 롱 매집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진짜 찐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 여기 구간에서 찐 상승이 나오냐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매크로 변수를 보신다면 매크로적 고려를 하신다면 70K가 바닥이 되겠죠. 매크로적으로 보면 왜 70K가 바닥이 되냐 당연히 어떤 식으로 매크로적 상황을 보면은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 2차 그 투표 하잖아요. 투표 진행하잖아요. 그죠? 2차 선거 투표 진행 선거 준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매크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70K가 바닥이 될 수 있다. 70K에서 진짜 이제 비트코인이 200K, 뭐 300K 가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200K나 300K 가는 그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매크로적 상황이라면. 근데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바닥을 잡으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0에서 한 50K 구간이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30K까지 가는 거는 진짜 오버한 것 같아요. 30K 가는 거는 와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30K 간다? 이러면은 MSTR 있죠. 마이크로 스트리지 얘 파산합니다. 파산. 비트코인 30K 간다는 것 자체가 마이크로 스트리지가 파산된다니까요. 마이크로 스트리지 이 MSTR 평단가가 제가 봤을 때 70K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MSTR 평단가가 70K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2배 롱이잖아요. 비트코인 2배 롱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30K 가면은 청산되는데 MSTR 회사가 아예 그냥 파산이 되는 조단위의 그런 회사가 아예 사라진다니까요. 파산이 되는데 30K까지 가는 거는 진짜 오바다.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MSTR 평단가가 70K인데 30K 가면은 청산이 될 수 있잖아요. 청산이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거기까지 하락한다?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거 자체가 상상이 안 되고요. 갈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월가 세력들이랑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MSTR 이 회사 자체가 날아가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진짜 많이 하락한다면 40에서 50K까지 여기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40에서 50K 간다는 게 아니고 40에서 50K 구간까지 열어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리는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 심플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디 라인 오면 대략 74에서 대략 78K 구간 오면 무조건 롱 진입 또는 여기 48K에서 대략 53K까지 오면은 무조건 롱 진입. 심플합니다. 이렇게 저는 매매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바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74에서 78 여기 오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진짜 진입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진입해야 됩니다. 진짜 빤스 팔아서 진입해야 되는 거고 진짜로 48에서 53K까지 온다? 이러면 진짜 완전 땡큐죠. 진짜 완전 땡큐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구간 오면은 저는 롱을 진입할 거고 본인님 어디가 찐바닥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으시면 전 모르겠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디가 바닥이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그냥 심플하게 여기 구간 오면은 최소 못해도 바닥 구간으로 작용하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선물 롱 포지션 진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플하게 얘기했죠. 비트코인 바닥 구간에서 그냥 롱, 고점에서는 숏. 그래서 저는 트레이더다. 저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트레이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럼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무슨 비트코인에 같이 투자한다. 버핏 형님처럼 어떤 코인을 모아가지고 같이 투자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트레이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차익 거래로 먹고 사는, 차익 거래로 돈을 버는 그냥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가 아니다. 그냥 트레이더처럼 싸게 사서 그래가지고 비싸게 판다. 쌀 때 롱 진입하고 고점 비싼 것 같아 숏 진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트레이더는 상관이 없다. 비트코인이 싼 것 같을 때 사는 거고 비트코인이 비싼 것 같을 때 숏 쳐가지고 숏으로 수익 내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두 가지 해줬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해드릴 수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니 알트코인 불장 오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78K 도달 후에 찐상승으로 가냐?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78K 여기 오면 진짜 땡큐 빤스 팔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 78K가 전에 바닥으로 작용했으니까. 그래서 78K 구간 오면은 저도 롱을 진입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발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도움이 되라고 좀 가져와봤습니다. 오늘 26일날 보시면 10시 반에 뭐가 있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구재 수주, 실질 GDP 성장률. 그래서 중요한 굵직굵직한 발표가 있다. 몇 시? 오늘 26일 밤 10시 반에.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도 PCE 가격지수, 근원 PCE 가격지수, 그 다음 신규 주택 판매, 원유 재고. 그래서 봤을 땐 중요한 거는 이거죠. PCE가 중요한 거고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노동이 어떠냐, 노동이 지금 견고하냐, 노동이 부실하냐, 이거에 따라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발표 봤을 때 12월에 금리 인하 한다는 어때요? 발표가 나온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미친듯이 상승한다. 하지만 12월에 금리 동결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은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12월에 금리 동결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는지 오늘 저녁 10시 반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5년 11월 26일 오전 10시 32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